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11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어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 백신 관련주도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연말을 맞아서 여러분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많으시죠? 실전매매 정수와 함께 여러분의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이정수 위원님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매매의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저희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 소통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 의심되시는 경우에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빨간맛 퀴즈로 실전매매 정수 시작해 볼 텐데요. 문제 바로 드릴게요. 네, 존슨앤존슨의 코로나 백신 국내 도입 검토 소식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힌트를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전에 한번 퀴즈 정답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정수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겠죠? 정답 아시는 분들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소개해드리고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위원님이 추천해 주셨던 경동제약이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20%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와 함께 이 종목 대응 방법까지도 함께 들어볼게요. 네, 자 지금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시리즈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일날 조류독감이 이제 발병을 했습니다. 사실 이 조류독감이 제가 늘 계속 얘기했죠. 3주 전부터 얘기가 이슈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류독감이 어제 처음 발병한 게 아니고 이미 벌써 돼지열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류독감이라든지 3주 전부터 국내에서 이미 들어와 있었는데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 묻혔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그동안 한 10년까지의 데이터를 쭉 보게 되면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아니면 농림 그런 뭐 축산업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이제 자료들이 이제 쭉 누적된 데이터들이 있는데 1월 달에서 2월 달 정도에서 조류독감들이 좀 발병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12월 달에서는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이슈가 되면서 주가들이 많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과 2월 달, 빠르면 12월 달을 보고 조류독감들은 항상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들썩거리는 부분들은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인데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광우병 같은 경우들도 1월 달, 2월 달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월 달까지는 이제 이슈수가 있는데, 그래도 돼지열병 부분들은 이미 벌써 국내에서 이제 그 심각 단계까지 이미 벌써 발병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조류독감 같은 경우는 이제 심각 단계로 지금 올라온 부분들이고, 이전까지 우려 부분이었는데, 우려에서 이제 심각으로 올라온 부분들인데, 이제 방역 관련주들라든지 아니면은 그 치료제 관련주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수혜주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미 떠 있는 애들은 좀 들어가는 건 조금 불안합니다. 떠 있는 거 공략할 게 아니고 바닥 번역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코로나도 이슈가 있고 동물 백신에도 이슈가 있고 방역에도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조류독감에도 이슈가 있고 해서 골고루 이슈가 다 같이 가져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다 엮여 있는 애들이 제일 좋은 건데, 한 개, 두 개 정도로 엮여 있으면 저는 괜찮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런 이제 관련주를 제가 좀 이따가 소개를 하나를 또 시켜드릴 건데, 그래도 지금 시장의 흐름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종목들 흐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부터 가겠습니다. 자, 시장은요, 코스피는 지금 약간 눌리고 있는데, 오늘 거래소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살살살 조금씩 팝니다. 많이는 파는 건 아니에요. 거래소가 조금 밀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라든지 IT 대형주들, 그다음에 대형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밀리는데 죽으러 내려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오늘 수급 보면은
외국인들이 2,800억 정도 매도 나오고 코스닥이 750억 정도 매도 나오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들은 당연히 아니고 제가 보고 있는 부분에서 일단 좋은 부분들은 코스닥에서 드디어 코스닥에서 880을 돌파 안착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안착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서는 정고점 돌파 부분, 그래서 905 돌파를 이루게 되면 910, 920 그 이상의 고점 라인은 이제 1000으로 가야 돼요. 1000으로. 그래서 지금 905를 돌파를 하면 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면 코스피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코스피는 역사상 사상 최고치로 올라왔으니까 코스닥 지수가 이제 880을 밟았으니까 밟고 905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에서는 중소형주에 있는 섹터들이 잘 움직입니다. 특히 IT 섹터에 있는 바닥주들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겨울에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밀고 있는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오늘도 IT 섹터는 조금 밀리지만 제약바이오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동물백신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진단키트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늘 14%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갭상승을 주고 밀리긴 하지만 어쨌든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이글벳이라든지 이쪽 애들도 아침부터 갭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좀 밀리고 있고 자 그리고 이쪽 애들이 강하게 움직이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아닌데 방역 관련주를 하게 되면 방호 방진복 이런 걸 쓰면서 이제 그 약들을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방호 방진 관련된 섹터들도 움직일 수가 있고 방호 방진을 하게 되면 결국 마스크도 써야 되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KM이라든지 아니면 모나리라든지 아직 차트가 죽은 게 아니고 이제 바닥에서 다지고 이번 이슈에서 이슈를 붙이면 돼요. 세력들은 붙이면 장땡이니까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다 좋다. 다 좋은데 지금 동물 백신 관련주들은 갭상승을 주고 밀리는 부분들이니까 물리지 마시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위주로 많이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제약주 쪽에서는 대형주 쪽에서는 지금 한미약품이라든지 한미사이언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얼마나 좋아요 지금 흐름들이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제약은 여전히 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들 보면 제약주의 바이오의 대장들이 지금 위에서 잘 떠 있고 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제약주는 계속 가겠다라는 얘기고 중소형주들이 이런 이슈에 의해서 계속 순환하면서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오늘도 경동제약이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지금 제약주들을 올 1월달, 그러니까 올 10월달, 11월달, 내년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보는 흐름들이 바로 바닥에 있다가 경동제약처럼 이렇게 튈 때 팔기 위해서 바닥에서 매집해놓고 튀면은 이렇게 올라오면 파는 거예요. 욕심내지 마세요. 이 정도 올라왔으면 물론 얘를 팔았더니 17,000원, 2만 원, 3만 원 가는 경우 있겠죠. 그래서 바닥에서 여러분들 드렸던 자리에서 37%, 40%가 아니고 60%, 70%, 100%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겠죠. 근데 욕심낼 필요 없이 이 정도 30% 이상 올라오게 되면 많이 파세요. 많이 팔고 그 비중을 가지고 다른 제약바이오주나 바닥엔을 누르면 됩니다. 어차피 이슈는 계속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항암제로 움직이든 아니면은 치료제로 움직이든 코로나 치료제로 움직이든 아니면 신종플루로 움직이든 돼지열병으로 움직이든 광우병으로 움직이든 조류 독감으로 움직이면 예전에 보면 흑사병 얘기 나와가지고 관련주들만 움직이든 뭔가 이슈가 나오면서 항상 움직일 수 있는 흐름들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들어줄 때에서는 여러분들 욕심낼 게 아니고 그럼 최소한 신규 매수 지금 따라가는 사람들은 큰일 난 겁니다. 이거 다시 갭 메꾸게 되면 오늘 산 사람들은 마이너스 20% 정도 손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바닥에 있을 때 건져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 앞으로의 차별화 시장이 계속 진행이 될 때 가장 체감이 안 좋은 사람들은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1월달, 2월달, 3월달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요. 오히려 손실이 크게 날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지 말고 바닥에 있는 애들을 선점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가요. 경동제약처럼. 갑자기 바닥에 있다가 살금살금 올라가다 오늘 갑자기 장중에 몇 프로 갔죠? 29% 거의 상한가 들어갔었네.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상한가를 한번 탁 준단 말이에요. 그럼 주게 되면 뭐 하면 돼요? 팔면 되죠. 그렇죠? 이런 식의 지금은 매매를 해야 되고 지금 제약주들의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빨간색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 시작되는 부분들이니까 바닥에 있는 제약주들은 다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순환매를 공략을 계속 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들은 코스닥이 제가 내년에서는 1000을 간다 그랬죠. 1000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다 좋다 함께 제약바이오주들은 역시 주도주급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오늘 시장 이야기와 함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코스닥도 짚어주셨고요.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여전히 주목해볼 만한 섹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요. CJ CGV가 5.3%의 수익률 내면서 목표 수익률 달성했고요. 녹십자셀도 2.5%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072%고요.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종목으로는 넥스트비티가 올라와 있네요.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넥스트비티 좀 이따 가격 전략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넥스트비티가 과거서부터 조류독감 움직이게 되면 항상 따라다녔던 같이 움직였던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그 조류독감에 대한 그 치료 물질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주에 엮여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원격 의료주 수혜주로 들어가면서 방호 방진복 요거 관련주해 가지고 원격 의료 수혜주로 한번 엮인 적이 있었는데 바닥에서 한번 들어주고 지금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류독감으로 엮이든 아니면 코로나로 인한 방호 방지 혹은 원격 수혜주로 엮이든 그렇게 해갖고 다시 엮이게 되면 한번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는 부분 나왔으니까 좀 이따가 가격 전략 보고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일날 있었던 표적 종목인 녹십자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십자셀. 자, 녹십자셀은 녹십자하고 녹십자 랩셀하고 같이 엮어서 같이 봐야 된다 그랬죠?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녹십자 여전히 지금 고점 부분에서 조정도 마무리를 하는 듯한 돌파된 고점은 강력한 지지 자리고 여기에서 돌리고 이렇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유는 셀트리온과 뭐 삼성바이오닉스, SK케미칼도 죽질 않습니다. 저렇게 버티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얘가 조금 움직이면 녹십자 셀은 위치가 이쯤에 돼 있어요. 이쯤에. 그래서 녹십자는 여기서부터 무지막지 이 무거운 놈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무거운 놈이 270% 가까이를 먼저 올라간 거고 한번 차트를 한번 보세요. 보면 요거는 지금 바닥에서 녹십자는 많이 올라왔죠. 270% 갔어요. 270%. 270% 갔고 녹십자 셀은 길게 보면 이게 좀 길게 봤잖아요. 바닥에서 올라간 게 없어요. 녹십자로 따지게 되면 이만큼 가야죠. 못 간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전해요. 그러니까 뭐 빠질 자리도 더 빠지면 더 사면 되는 종목. 그런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녹십자도 지금 많이 올라가서 꺾이지도 않는데 굳이 뭐 얘가 꺾이면서 뭐 이렇게 죽을 일은 없어 보이고 그리고 녹십자 랩셀이 거의 쌍둥이 같은 종목인데 요게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조만간에 뭐 녹십자 셀도 다시 요 모양에서 거래 들어오고 다시 위로 쏠 수 있는 제약주들이 항상 움직이게 되면 저는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이 안 갔던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14년도 10월 달에 서울경제 처음 왔는데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네요. 맞나요? 2014년도, 2014년도 지금 6년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에서 녹십자셀을 그때 당시 서울경제에서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2014년도 여기서 바닥에 있을 때 추천하고 나서도 이게 많이 갔던 종목이에요. 그때도 100% 넘게 올라갔는데 항상 이 바닥 번역에 있을 때에서 지금 모양이 비슷하죠. 쭉쭉쭉 빠져 있는 모양인데 이때 이후에서 제가 서울경제 2014년도 10월 달에 온 이후에서 녹십자셀을 심심할 때마다 내려올 때마다 보거든요. 항상 보면 내려오면 항상 그렇게 크게 올라간 흐름들을 꼭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고 그렇죠. 녹십자 자체 회사가 안전하고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량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로 들어가 있고 5천억짜리 지금 이 녹십자셀은 이 정도 가격대면 좀 편안하게 보유를 하셔도 되는 종목이니까 2.5% 정도 올라왔다가 좀 밀리고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뭐 2.5% 뭐 수익 좀 더 내야죠. 그렇죠? 3%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저점에서 해놓고 그냥 끌고 가셔도 괜찮을 그 제약주들을 하나 정도는 좀 안전한 걸 좀 가져가고 싶다. 셀트리온 샀었어야 돼 못 사는 사람들은 뭐 종근당도 샀었어야 돼 못 사고 녹십자 샀었어야 돼 못 사고 이렇게 우량한 것들을 하나 정도는 포트를 넣어놔야 되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녹십자 셀 정도가 그나마 시가총액 뭐 조단위는 아니지만
안전해서 저는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가져가서 나중에 한 4,500원 이상 올라오면 그때 제가 다시 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역 종목이 넥스트 BT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좀 전에 1960원, 70원까지 내려섰었는데 그 정도 가격대면은 매수가 가능합니다. 뭐 현재 가격 1980원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1980원 이하에서는 공략이 가능하시고요. 요게 이제 방호 방징복도 있고 그다음에 원격으로 수혜주도 있고 결국은 방호 방징복 때문에 그게 코로나 이슈로도 들어갈 수도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조류독감에서도 자회사가 조류독감 치료제에 대한 후보 물질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중바닥형 그러니까 패턴이에요. 쭉 밀렸다가 상승하고 조정받고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어느 정도는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는 저점이 깨지면서 빠질 일은 굉장히 적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지금 사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러니까 여기서만 안 사면 되죠. 2,900원 사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자리에서만 공략하면 뭐 그렇게 크게 밑으로 빠지는 장이 아니라서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저점을 계속 높여놓으면서 튀려고 하지 경동제약처럼 튀려고 하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들었던 종목들 보면은 경동제약, 뭐 영진약품, 뭐 부강약품부터 해갖고 들었던 종목들이 바닥에서 저점을 깨고 밑으로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제넥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들어주고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만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들 그 지난주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때 아마 제지 관련주들 오늘도 제지 관련주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대형 포장도 말씀을 드렸을 거고 상한가 같네요. 대형 포장도 말씀을 드렸을 거고 아세아 제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들한테 삼보판지 요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보판지도 튀죠. 근데 이걸 갑자기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튀면은 그러니까 11,000원 있죠. 이 이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챙기셔야 됩니다. 그때 공개방송 들어와서 혹시 이거를 제가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했다면 아마 작전 타임에서 제가 이걸 녹화를 해놨던 것 같은데 요거 샥 올라오면 지금 정도에서는 절반 이상을 많이 팔고 나머지 조금을 가져가야 됩니다. 욕심을 너무 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저점을 깨면서 밑으로 빠지는 장이 아니고 저점을 계속 돌파를 하면서 우상향으로 이런 식으로 튀는 장이기 때문에 일부를 가져가는 건 괜찮아요. 일부를 가져가면 이게 계속 가요. 내년 3월 달까지 쉬지 않고 계속 가면서 200%, 300%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문제한 종목도 있죠. 문제 냈던 종목. 자, 넘어갈 뻔했네. 자, 인콘입니다. 자, 아까 정답은 인콘인데 이게 이제 인콘 요 종목이 처음에 이슈가 나올 때에서는 아피톡스에 대한 임상 3상에 대한 얘기로 해가지고 제가 이거 11월 16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여기 바닥에서 완전 날바닥에서 공부용으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언급해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답을 맞추라고 했을 때에서 몇 분이 이제 맞히셨고 했는데 종목의 지금 특징을 보게 되면 조정을 받고 또 가요. 그러니까 그때 바닥에서 지금 몇 프로 갔나 봤더니 지금 80%가 넘게 갔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완전 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식으로 완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슈가 붙으면 그래서 얘는 지금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그 기대감과 그런 이슈가 붙어가지고 아까 그 경동제약도 마찬가지고 기대감에 붙어서 움직이면 바닥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이게 1월달, 2월달, 3월달에 이게 계속 올라가요. 이게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게 뭐 진짜 뭐 대단해서 회사가 되게 좋아서 뭐 실적이 좋아서 이게 아니고요. 그런 기대감에 부응해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립니다. 장도 좋을 거고 올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물량들을 비싸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한테 뉴스를 더 아주 화려하게 뉴스를 포장한 다음에 개인들한테 딱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너무 어느 정도 많이 올라뜨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들은 절대 공략하면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 인콘 과거에 보면 2016년도서부터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죠. 아마 이때에서도 그런 이제 큰 이슈로 그때는 뭐 제약 이슈는 아닐 거예요. 아마 다른 이슈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풀린 다음에 개인 투자자한테 야 이거 좋은 회사야, 이거 좋은 거야 하고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다 넘겼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인콘도 고점에서 물린 개인 투자자들이 꽤 많을 텐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게 되면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많이 올라오면 조심해야 된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인콘을 보더라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다. 얘는 더 올라갈 거야 아마. 조정받고 또 가고 조정받고 또 가고. 그래서 얘는 뭐 10,000원, 20,000원을 올린 다음에 또 개인 투자자한테 또 던지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많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건드리면 안 되지만 지금 바닥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1,000원짜리 종목이 2,000원 되고 2,000원짜리 종목이 4,000원 되고 5,000원 되고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연말장과 연초장에서 이런 바닥에 있는 개별 잡주들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일부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 가져가는 건 좀 욕심이고요. 많이 파세요. 절반 이상 많이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삼보판지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많이 올라갔죠. 많이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면 그게 흔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에서 많이 들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쭉 들어주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착안을 해서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바닥에 샀다가 수익이 많이 나면 많이 팔고 뭐 50%를 팔든 80%를 팔든 90%를 팔고 일부를 가지고 끝까지 가져가면 그게 내년 3월 전까지 200%, 300%, 500%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주식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억울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팔았었는데 많이 올라가네 또 올라갈까 봐 사잖아요. 먹었던 거 위에서 다 잘못 잡아가지고 손실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장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배가 고픕니다. 더 올라가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 그러면 오늘의 표역 종목은 넥스트 BT로 말씀을 드렸던 거 잘 기억을 하시면서 저점 매수만 해보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빨간맛 퀴즈의 정답 인콘이었고요. 부적 종목으로는 넥스트비티 만나봤습니다. 조류독감 테마주의 원격 의료 수혜주로도 분류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인데요. 전화번호 02-32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SK 이노베이션이고요. SK. 10만 원에 10%인데 지난번에 17만 원 이상 되면 연락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거 지금 오늘 18만 원 넘었길래 네.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대형주들이 조금 소폭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뭐 빠지는 건 크게 빠지는 건 아닌데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에 좀 밀리는 부분들이 잡히는데 많이 올라갔던 지 소폭 좀 밀릴 수는 있어요. 밀릴 수는 있는데 지금 매수 가격이 10만 원이면은 뭐 이 정도면은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가져가는 거. 17만 원이 안 깨지면 좀 더 욕심을 내면서 가져가시면 19만 7천 원 돌파하면서 20만 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종목이 나쁜 것도 아니고 차트가 나쁜 것도 아니고 수급이 나쁜 것도 아닌데 지금 바닥에서 대형주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일부를 분할 매도를 하고 다른 순환하지 않은 혹은 아직 바닥에서 뜨지 않은 뭐 제약주를 사든 IT를 사든 아니면은 정유화학주에서 바닥에 있는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부는 교체를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SK이노베이션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전략적으로 얘가 살짝 밀릴 때 혹은 얘가 돌파하게 되면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순환 종목들을 공략을 어느 정도는 조금 교체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제이스텍 11,100원에 20%. 12,100원. 100원. 11,100원에 20%. 네, 양갱 오래됐어요, 이거. 참. 자, AS 잭텍이었는데 이름이 이제 제이스텍에서 바뀌었는데 이제 그 OLED 장비주 쪽으로 이제 포함이 됐던 종목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거래도 말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을 두고 오랜 기간 좀 시간을 두면 다시 움직일 거예요, 얘도.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는 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이제 좀 나가라고 이제 세력들이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이런 식으로 이제 3개월, 4개월, 5개월 안 가면 옆에 있는 제약주들 막 셀티로는 막 계속 올라가는데 얘는 안 움직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포기를 해요. 이제 이걸 버려버리고 지금이라 셀티론 사야 되나 하고 이제 산단 말이에요. 네. 그걸 지금 세력들은 그걸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코스모학 같은 경우도
지금에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슬슬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가게 되면 개인들이 이제 던지게 되고 던지다 보면 이제 세력들이 물량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은 제이스택은 코스모학처럼 올라가려는 모양 자체가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려면 뭔가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 논에다가 씨앗을 뿌려야 뭐가 자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씨를 뽑아야 뭐를 심든 뭘 씨앗을 심든 뭐 그래야 자라나는데 아직은 씨앗과 같은 그런 모양이 안 나왔어요. 이게 뭐가 이렇게 딱 하고 이게 그 싹이 나야 되는데 싹이 안 나서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지만 요거는 참고 좀 견뎌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년에서는 IT 섹터랑 반도체 장비주들 그다음에 OLED 장비주들도 내년에서는 다시 좋아질 거고 그리고 내년에서 1월 달 정도 되면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빠르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전에서 미국에서 이제 그 접종을 시작을 하고 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치료제 효과가 있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1월 달이나 뭐 2월 달에서 그거를 접종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그게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억눌렸던 반도체들과 뭐 여행주들, 카지노 관련주들, 호텔 관련주들 모조리 다 크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좀 참아보시라. 어차피 물렸으니까. 이걸 뭐 손실을 확정 짓지 마시고 가져가면은 11,000원 정도는 충분히 저는 내년에서는 복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보유 말씀을 드릴게요. 아,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럼요. 기다려야 되는데 코로나 치료제 나오면 그때에서 전 세계 경기가 막 갑자기 좋아지는 느낌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치료제 나와야 돼요. 보급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이제 접종 시작해갖고 사람이 맞았는데 막 낫고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죠. 네. 아죠? 알겠죠? 네,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냥 기다려. 추가매수 안 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세요. 네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마니커 FNG 마니커 FNG 매수 가격 비중은요? 12,000원 15%입니다. 12,000원 15%면은 사신 지가 한 2년? 오래됐어요. 아, 더 오래되셨나요? 네. 이제 마니커하고 하림하고 마니커 FNG하고 이게 항상 여름에 이제 보신탕 관련주 해가지고 아니 삼계탕 관련주 해가지고 움직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서는 안 움직였어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최근에 안 저는 올해는 좀 안 움직일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게 한 3년 정도가 그 테마주가 움직이면 안 가요, 잘. 그래서 작년도 한번 갔어요. 하림이 갔었고 재작년도 갔었고 재작년도 좀 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여름 되면은 관련된 이제 삼계탕 관련주 해가지고 막 그쪽이 움직일까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샀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안 갔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갈 거예요, 아마. 내년에는 갈 거고 그리고 지금 당장 지금 조류독감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조류독감 그러니까 조류독감이 1월 달, 2월 달에 가장 심하게 발병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마니커라든지 하림이 항상 그때 되면 또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올해 1월 달, 2월 달에 반등 나올 거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내년 1월 달, 2월 달에 반등 나올 거 생각하고 그다음에 내년 그 몸보신 관련주들, 삼계탕 관련주들이 7월 달에 전에 한 5월 달서부터 또 움직이니까 지금서부터 그냥 5월 달까지 가져가면 12,000원은 회복할 것 같은데요. 아, 5월까지요? 네.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 이슈 있죠? 네. 그리고 5월서부터 슬슬 움직일 거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갖고 있는 게 낫고 이거는 복구가 될 목표치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우리 코스모화 네, 9,750원에 10% 있는데요. 9,750원의 비중은 10%시고 네. 그래도 단가가 그래도 그렇게 10,000원 이하니까 어느 정도 추가 매수 하셨나 봐요. 아니요. 아, 추가 매수 안 하셨어요? 네, 대표님이 이렇게 하라고 할 때 그때 잡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안 하셨는데 단가가 그래도 생각보다 높진 않네요. 잘 그 정도면은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네, 제가 방송에서도 추가 매수보다는 다른 종목을 하는 게 좀 더 낫다라 했는데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가지고 있으면 10,000원 돌파는 나올 거라 공개 방송에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자, 네. 그러면 지금 이 취해서 지금 코스모학은 굉장히 좋은 모양이 나온 거예요,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바닥을 쳤다라는 거고 밀려도 이 자리를 깨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는 8,200원짜리 있죠. 이 자리 깨지를 않고 10,000원 돌파를 한번 할 거예요. 10,000원 돌파를 할 건데 지금 물려 있다가 올라오는 거니까 10,000원 근처로 가면 절반을 한번 팔아주세요. 10,000원이요? 그렇죠. 10,000원 올라오면 한번 팔아주고 절반을 팔아도 절반 이상을 팔아도 됩니다. 팔아주고 다시 밀리면 다시 싸게 사는 거예요. 아, 지금 추가하지 말고요. 지금은 팔지 말고 네. 지금은 추가 매수도 하지 말고 냅두세요. 냅두다 보면 10,000원까지 뭐 조만간에 가겠죠. 네. 10,000원을 가면 거기서 절반 이상을 한번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그때는 좀 싸게 9,000원이나 뭐 9,000원 뭐 이하면 더 좋고. 네.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보유만 하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 어떤 궁금하세요? ABL 바이오요. ABL 바이오? ABL 매수 가격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4,000원에 10%요. 이 수익이 그래도 꽤 나셨네요. 네네. 자, ABL 바이오 24,000. 제가 저번에 한번 이거 상담을 한번 해드렸는데 그분은 아니시죠? 네네. 네, 그때 한번 제가 상담해드렸었는데 ABL 바이오, AB 뭐 하는 바이오가 있어요 또. AB 프로 바이오. 그렇죠. AB 프로 바이오. 그래서 제가 바닥에 했을 때 AB 프로 바이오는 모더나 관련주, 그다음에 화이자 관련주,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해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왜 그러면 처음에 그게 11월 초에 그 화이자 제약 얘기가 나왔는데 화이자 제약 제가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 저녁에 미국의 이슈를 보니까 좀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걔만 하는 게 아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임상 준비하고 있고 존슨앤존슨도 하고 있고 모더나도 하고 있고 모더나는 조만간에 발표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화이자 관련주도 움직일 때 쫓아가지 말고 AB 프로바이오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쪽을 본다고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그 얘기고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참 요게 올라가고 나서 제가 상담해 드릴 때 이름 하나 차이로 좀 아쉽다. 하지만 ABL 바이오도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요즘 올라갔어요. 한 10%, 14%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요것도 지금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면 3만 원, 32,500원, 좀 잘 가면 35,000원까지는 저는 봅니다.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1차 목표치 3만 원, 2차 목표치 32,500원, 3차 목표치 35,000원 보고 좀 더 끌고 가세요. 지금은 제약주들이 뭐 면역 항암제, 뭐 치료제, 뭐 등등 해가지고 그냥 이슈를 붙이면 그냥 급등이 나오거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이 지금 네. 분할 말씀하세요. 매도로 가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3만 원, 32,500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다시 전화를 주시는 게 좋은데 네네. 3만 원 올라오면 3분의 1을 팔고 32,500원 하면 또 3분의 1을 팔면 나머지 3분의 1만 남겨 있죠. 네네. 그 부분은 35,000원 정도 팔고 이렇게 분할로 매도하는 것도 괜찮고 네. 만약에 3만 원 정도에서 팔았는데 다른 좋아 보이는 제약 바이오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확 들어가면 되죠. 아, 네. 그러니까 제약주 쪽에서 놀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10월 28일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찬바람 불면 제약 바이오 된다 해서 제약 바이오에서 놀면요. 내년 3월 달 전까지는 따뜻해요, 그냥. 그냥 딴 데 그래서 물려도 저도 그렇죠. 딴 데서 막 굴러다니다가 막 물리면 막 깨지기도 하고 손실도 많이 나는데 제약 바이오에 물리면 알아서 수익 납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가 제일 몇개 편하네요. 사가지고 수익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때 아마 11월 초인가 그때 그 말씀을 하셔서 몇 개 사놨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것 봐. 제약주들 잘 안 빠지고 살살살 올라가죠. 예, 유바이오로직스도 꽤 많이 올라갔고.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예, 맞아요. 16,000원에 샀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제약바이오 섹터를 골라서 그런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내년 2월 달, 3월 달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올라올 때 어느 정도 팔고 또 딴 거 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여튼간 제약바이오 위주로 해서만 공략을 하면 계속 좋을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다우데이터요. 다우 데이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2,800원에 15%요. 12,800원에 15%. 네. 자, 지금 거래량들이 지금 실리지를 않아서 주가가 뭐 이렇게 콱 하고 올라갈 느낌은 아닌데 뭐 주가 흐름은 나쁘지는 않네요. 자, 매수 네, 단가는 주봉상 좋아서 그냥 들어갔는데. 주봉상? 네. 주봉상은 저항으로 걸려 있는 자리고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은 14,000원, 15,000원 나오는 자리인데 뭐 얘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이런 애들은 많아요. 뭐 심지어 뭐 시제는 아니지만 상승했다가 횡보했던 종목들은 이런 패턴들은 좀 많은데 지금 여기가 지금 저항인데 여기를 뚫으려면 거래가 실려야 되는데 거래가 지금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거래가 없으면 다시 이렇게 슬슬 밀릴 것도 생각을 해야 돼서 얘는 박스권입니다. 11,000원 저점, 15,000원의 박스권 뭐 정도 보면서 보유는 되는데 11,000원의 저점과 15,000원의 고점의 박스권이면 당연히 매수가 유리한 자리는 11,000원일 거고 매수가 불리한 자리는 15,000원인데 딱 애매한 중간에 매수가 돼 있죠. 네, 12,800원. 그런 것 같네. 그러니까 네. 게임하기에 조금 그러니까 15,000원에 산 사람보다는 유리하지만 그렇게 유리한 자리는 아니에요. 유리한 자리는 11,500원, 200원, 300원 산 사람들이 유리한 자리지. 그렇죠? 그래서 네. 요거는 그냥 선택적으로 하면 돼요. 이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 교체를 하면 되지만 굳이 뭐 교체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한 14,000원 올라오면 수익에서 어느 정도 팔아도 되고 거래량 보면서 거래가 실리면 더 가져가면 되지만 거래가 안 실리면 또 팔아내면 되고 그래서 거래량 보면서 매매를 하세요, 얘는. 아, 그래요? 네. 그럼 시간은 걸리겠어요? 이게 거래가 이렇게 안 들어오는 애들은요, 시간을 그거를 일부러 얘네들이 거래를 안 실리면은 가야 되는데 일부러 안 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원래 차트는 지금 정도에서 오늘이라도 거래가 확 실리면서 그 정보라든지, 그러니까 그 보안이라든지 이런 통신주들 보안 테마주들이 갑자기 거래가 실리면서 급등이 나와도 지금은 이상할 자리인데 이슈가 없잖아요. 거래도 안 실리고 그럼 계속 횡보하는 거예요, 계속.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보유. 그냥 보유고 조금 보유하고 네, 있잖아요. 보유하시고 올라오면 수익이 나면 거기서는 조금 비중을 줄이면서 왜냐면 지금 제약주들이 이슈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겨울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제약주는 또 많이 올라와서 겁나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제약주 얘기하니까 유바이로직스를 건드렸었다는 거죠. 유바이로직스. 유바이로직스 바닥에서 여기서 건드렸을 건데 26% 정도, 27% 정도 수익 났을 거야, 아마 그분. 그러니까 뭘 건드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7%, 20% 수익이 나는데 어떤 사람은 수익이 안 나. 제약주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큰 네. 손실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제넥신요. 제넥신. 네, 자. 10%인데 12만 5천원 10%인데 12만 5천 원에 10%. 네, 더 들어가도 되는지요? 뭐라고 뭐가 궁금하시다고요? 좀 더 들어가도 되는지요? 아, 더 매수도 되긴 돼요. 어차피 제약주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넥신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임상에 대한 결과가 좋을 걸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고 아마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나올 거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정적으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중간 결과는 좋게 나왔다라는 건 확정이고 그럼 이제 이상을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을 들어가게 되면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네요.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414명 발생을 했다라 그러는데 지역 발생. 그래요. 하여튼간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어쨌든 제넥신 코로나 치료제로 아마 이게 이슈가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에선 제넥신은 14만 원 이상 돌파가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서 지금 가격대에서 공략이 가능하신데 대신에 지금 사신 거는 손절 라인을 11만 7천 원 잡고 공략 가능. 저 자리가 깨지면 10만 원으로 밀려 얘는.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만 7천 원이 깨지면 10만 원으로 밀리니까 11만 7천 원 자리를 손절선으로 두고 현재 가격에서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네. 네, 요거는 괜찮은 네, 종목이니까.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시향 점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제약주들의 흐름이 셀트리온부터 해갖고 종근당 바이오도 움직이고 하여튼 제약주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데 시장 죽지 않습니다. 자, 시향 점검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과 실시간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종목도 상담받을까 고민되시는 분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이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로도 여러분 실시간 종목 상담 댓글 참여 가능하고요.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오늘 넥스트비티 올라와 있었는데요. 현재는 1.8% 오르면서 1,97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시황도 점검을 좀 해보시면요. 오늘 장 초반에 다시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 개인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890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제약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죠. 지금 제가 봐도요, 그냥 제약주가 좋아요. 이게 언제까지 좋냐면, 제가 10월 28일 날에서도 시작도 안 했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11월 달에 움직일 때에서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단계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들 아닙니다. 물론 많이 간 애들이 있어요. 유바이로직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니온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셀티온이라든지 뭐 AB프로바이오라든지 바닥에서 200% 넘게 올라간 애들도 덜어 있지만 원래 제약주들은 대형주들이 한번 자리를 잡아주면 중소형주들이 쭉 하고 강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고. 제약주에 굴러다니면요. 죽지 않습니다. 수익이 납니다. 이상한 종목들로, 물론 이상한 종목은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이상한 종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상한 종목은 없고, 그러니까 급락하면서 폭락하고 막 없어지는 종목은 지금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겹도록 때려 죽여도 안 움직이는 종목들은 많을 거예요. 차별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못 잡으면 손실은 안 나는데 안 움직여요. 꼼짝도 안 합니다. 2달, 석 달 가져갔는데 간신히 10% 올라왔더니 안 팔았더니 다시 원래 자리로 내려가고 아주 답답한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아직 널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약주들이 원래 이슈가 좋으니 제약주들 위주로 공략하게 되면 올 겨울에서는 따뜻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제약주 이슈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제약주에서 굴러다녀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몰 수 있는 흐름이니까 그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시황을 잠깐 한번 종목들 몇 가지 좀 살펴볼 텐데 지금 셀트리온이 이거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제가 이거 저녁 방송에서도 셀트리온 죽은 거 아니다. 아마 계속 갈 겁니다. 물론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예요. 계속 갈 거란 얘기로 사지 마세요.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갈 거다,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셀트리온 제약 이게 신고가로 가게 되면 바닥에 있는 다른 제약주들이 이제 꿈틀꿈틀 거면서 쫓아갑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전고점 돌파를 했죠. 이게 그냥 돈으로 미는 흐름이 작은 게 아니에요. 큰 자금이 얘네들 시가총액 다들 10조가 다 넘어가면 30조짜리, 뭐 17조짜리 이렇게 조 단위도 아니고 10조 넘어가는 자금들을 가지고 넘어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제약주의 그 기대감과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오바마 헬스케어를 이어서 한다는데 얘는 이름 자체가 뒤에가 헬스케어잖아요. 그럼 얘가 대장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대장이 되면 헬스케어 관련주 움직이면 헬스케어만 그 의료기기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제약주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과 헬스케어가 아마 4년 동안에서 굉장히 큰 붐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약주 여러분들 제가 뭐 앞으로 4년 동안 올라간다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올해 겨울과 내년 2월달, 3월달까지는 이슈가 풍부하니 그쪽에 있는 바닥에 있는 왜냐면 지금 바닥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 2월, 3월 달에서 제약주들이 다 이런 식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다 올라가면 그러니까 경동제약처럼 이렇게 다 올라가면 그때서 여러분들한테 제약주 좋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제가 작년 2020년 11월 달 어느 날부터 해서 제약주 얘기했던 게 지금 바닥에서 200% 올라왔네요. 과거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그냥 뭐 수익 난 사람들만 가져가세요. 저는 고점에 있는 종목 싫어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지금 바닥에 있을 때에서 제약주를 굴러다니면 자, 아까도 있듯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듯이 제약주에 굴러다니면 수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가 계속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슬슬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잡힐 건데 이제 12월 달, 1월 달, 2월 달 되면 이제 난리 날 것 같아요. 왜냐면 딱 제약주 요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한미사이언스도 강하죠. 한미약품도 강하죠. 한미사이언스도 강하죠. 자, 그러면 바이넥스, 오늘 움직이고 있는 바이넥스도 지금 양봉 나오고 이렇게 흐름들이 강하고 동구바이오 제약도 지금 4.5% 지금 모양 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CMG 제약도 지금 흐름들이 양봉에. 그러니까 제약주에서 모양이 이쁘고 양봉 나온 이런 애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종근당 바이오 다시 움직이고. 종근당 바이오도 지금 다시 얘네들 왜 모양이 좀 애매하네요. 어쨌든 제약주 쪽에서 이 흐름들이 좋은데 지금 내 조류독감 이슈도 있고 지금 돼지열병은 이미 벌써 우리나라
단계였습니다. 원래 심각 단계였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그 동물 백신 관련주뿐만 아니라 일반 제약 바이오주도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날씨가 지금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뭐 독감, 그다음에 항암제, 면역제 이런 부분들도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모든 질병들을 차단함에 있어서 지금 이제 확진자 수도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우려스럽다 얘기 나오는 게 이제 1,000명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은 1차적으로는 마스크가 또 중요합니다. 자, 마스크 한번 보게요. 자, KM 드디어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들어주려고 그러죠. 자, 그리고 모나리자 이것도 지금 바닥에서 안 빠지고 살금살금 들어주려고 그러죠. 아직 좀 거래량은 좀 부족하지만 뭐가 됐든 간에 지금은 바닥에 있는 방역주들 그다음에 KM이 이제 그런 이제 방진 방호복을 또 그쪽을 또 생산하고 또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조류독감 이슈가 됐든 코로나 이슈가 됐든 그 세정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알코올 관련주, 세정제라든지 뭐 마스크 관련주, 방호 방진 관련주, 그다음에 뭐 의료 헬스케어 관련주들, 원격 의료, 그다음에 뭐 치료제 다 좋아요. 그러니까 떠 있는 것 말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제가 볼 때에서는 지금 이 겨울 동안에서는 계속 돌면서 순환하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가장 뭐 중심이 되는 거는 지금 셀티로부터 해서 대형주 쪽이 중심이 되는 건 맞는데 제약주들이 그 섹터가 굉장히 그 종목도 많아요. 한 300개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떠 있는 거 말고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만 공략을 하면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어려운 장은 아닙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도 잠깐 보면 무너지질 않아요. 계속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여기 905를 돌파하겠다는데 본격적으로 돌파하게 되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다 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을 텐데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해가지고 주식을 많이 던졌어요. 그래서 그 물량들을 개인 투자하는 물량들을 외국인들한테 많이 가져갔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런 얘기하잖아요. 털렸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물량들을 많이 뺏겼는데 코스닥만큼은 뺏기지 말자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 지수 905 돌파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불안해서 계속 올라가니까 팔 겁니다. 파는 게 아니고 그때는 욕심을 내야 돼요. 전략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서 말씀드린 이 시황 전략은 코스닥 지수가 905를 돌파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종목들을 바닥에서 좀 끌고 갈 필요도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예를 들어 경동제약처럼 30% 나면 절반 이상 파세요. 그리고 살 종목들 많잖아요. 근데 905 돌파되면 웬만한 종목들이 다 뜰 겁니다. 그때에서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팔면 들어갈 종목이 없어요. 이제 다 올라와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때에서는 일부를 남겨놓고 끌고 가고 또 바닥에 있는 종목 또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고. 아침마다 실전 매매 정수에서 또 시장도 잡아주고 섹터도 잡아주고 종목들 바닥도 가지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또 공략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추격 매수만 하지 말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으로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동양철관. 자, 매수 가격이 1,180원의 비중은 10%. 자, 요분도 조금 쫓아가셨네요. 그렇죠? 바닥에 있을 때 샀었어야 되는데 좀 쫓아갔죠? 더 밀리면 바닥에서 여기서 1,080원, 1,070원 혹은 1,050원 밀리면 추가 매수하세요. 잘은 안 밀리지만 밀리면 추가 매수하면 되고 갖고 있는 비중은 1,200원, 1,220원 정도 올라오면 거기서는 단기적으로 매도 타이밍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리면 추가 매수, 안 밀리면 냅두고 올라오면 한번 팔았다가 싸게 다시 사자. 요 전략입니다. 자, 다음은 명문제약인데요. 자, 명문제약. 자, 명문제약은 바닥 부분에 있죠. 바닥 부분에 있고 얘도 뭐 그렇게 강하게 들어가는 조류독감 테마는 아닌데 얘도 조류독감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치매 관련주이기도 하고 매수 가격이 6,240원이면 뭐 수익 있는 상태에서 갖고 있으면 또 다시 또 7,000원 또 돌파 시도 나올 겁니다. 거기서 거래가 실리면 냅두고 더 가져가고 거래가 안 실리면 7,000원 부근에서 매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모트렉스. 자, 모트렉스 매수 가격은 7,080원에 비중은 10%. 자, 이건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 이제 섹터인데 아직 차트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상승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수렴형으로 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칠 수 있는데 거래가 실리면 7,500원 돌파하고 8,000원 가고 하지만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 딱 매수가 근처에서 그러니까 수익 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안 가면 이제 또 여기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물량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던지고 제가 볼 때는 내년 1월달, 2월달 전에서 아마 제약주들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폭발적으로 폭등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제약주입니다. 셀트리온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늘 그래요. 셀트리온 움직이게 되면 삼성바이오스, SK, 그다음에 SK케미칼, 녹십자, 종근당, 유한양행, 일양약품, 한미약품 움직이면 그 밑에 있는 뭐 CMG제약, 부강약품, 무슨 뭐 대한유팜 등등등 해갖고 모든 제약주 다 따라가면서 폭등 장세가 나옵니다. 이미 벌써 2017년도에 경험들 해보셨죠? 올해 3월 달도 마찬가지고 제약주들은 그렇게 폭등 장세가 나오게 되면 자율주행 갖고 있는 사람이 주식 다 던져요. 다 던지고 절로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쭉 빠지게 되면 개인들이 이제 손절하고 나오는 물량들을 세력들은 바닥에 또 주워 담을 거고 그리고 나서 얘를 또 다시 급등을 하겠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테마주가 저쪽으로 쏠리게 되면 물론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은 안 나왔지만 제약주가 강하면 강할수록 IT주의 흐름들은 힘이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IT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먼저 가는 놈이 있고 나중에 가는 놈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매매 대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6,500원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 뭐 7,500원까지는 보셔도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다 도와드렸고요. 제약주의 흐름들이 제가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은 거 계속 확인되고 있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제약주에 굴러 다니면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는 흐름이니까 지금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